네, 반갑습니다. 우리 후원 중 2학년 친구들. 네, 선생님 이름 기억나나요? 네, 당연히 기억해야겠죠? 네, 못하면 혼납니다. 네, 선생님 이름은 박형준 선생님이고요. 자, 여러분과 함께 작년에 교직 생활을 같이 시작했고, 여러분들은 선생님과 함께 중학교 생활을 시작했는데, 올해 2020년에는 2학년 도덕 선생님, 그리고 2학년 학생으로서 같이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학민 선생님께서 다양한 환경과 관련된 이슈, 그리고 환경과 관련하여 우리가 알아야 할 지식들을 정말 훌륭한 내용으로 가르쳐 주셨고요. 선생님도 그 과정에 함께하기 위해서 이번 주 수업 과정의 일부를 이제 선생님이 같이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간상 빨리빨리 진행될 거라는 거 미리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자, 그래서 이 사진 기억나나요? 네, 우리가 햄버거 커넥션을 온라인 계약 준비 기간에 잠깐 영상을 보았을 텐데, 우리 학습반 친구들은 다 알 거예요. 그래서 햄버거에 들어가는 고기 한 조각을 위해서 어떤 일이 발생한다 그랬죠? 자, 이렇게, 고기를 만드는 소를 위해서 이제 목장을 만들 때 그 과정에서 숲을 태우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지구온난화가 심해지면서 가뭄과 그리고 한 나라, 즉 전체의 섬이 바다에 침몰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 그랬죠. 자, 그래서 우리 자연은 교과서 140쪽의 첫 번째 줄에 따르면은 같이 선생님 설명을 따라가면서 이제 교과서도 같이 보면 될 텐데, 이제 140쪽의 첫 번째 줄에 따르면은 이제 자연은 자정 능력, 즉 스스로를 복구하고 유지하는 능력이 있어 가지고 생명 활동을 스스로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지금 인간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또 조금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개발에 몰두하는 과정에서 결국에는 자연의 자정 능력은 점점 더 떨어지고 있다라는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다고 해요. 자, 그래서 지금 햄버거 커넥션과 비슷한 사례로 여러분 혹시 아보카도 좋아하나요? 선생님은 아보카도를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네, 선생님은 정말로 싫어해요. 네, 하지만 그래도 요즘에 참 아보카도가 인기가 참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아보카도도 환경에 그렇게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것을 한번 우리 유튜브 스브스 뉴스를 같이 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빵에도 발라 먹고 음료수로도 먹고 각종 채소들과 섞어서 과카몰리로도 먹고 심지어 비빔밥으로도 먹는 그 과일, 바로 아보카도입니다.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철분, 엽산, 글루타티온 등 영양분도 풍부해서 다이어트에도 좋고 피부 미용에도 좋고 변비에도 좋은 말 그대로 슈퍼푸드입니다. 그런 만큼 아보카도는 전 세계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아보카도가 바나나를 제치고 가장 많이 수입하는 과일이 됐고, 중국에선 2010년 2톤에 불과하던 수입량이 7년 만에 32,100톤으로 급증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해 6,000톤에 달하는 아보카도가 소비되었죠. 이렇게 어디 하나 빠질 데 없는 아보카도지만 동시에 과일계의 환경 파괴범이기도 합니다. 탄소 발자국 연구에 따르면 아보카도 한 개가 생산지에서 우리의 식탁까지 올라오는데 약 420g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됩니다. 비슷한 무게의 바나나보다 5배나 많은 양이죠. 더 심각한 건 바로 아보카도의 물 소모량입니다. 아보카도는 열매 하나를 키우는데 약 320리터의 물이 필요합니다. 성인 160명이 아껴 마시면 수백 명이 하루에 마실 수 있는 물이죠. 바나나 하나에는 150리터, 오렌지는 22리터, 토마토는 5리터가 필요한 것에 비교하면 상당히 많은 양이죠. 우리가 먹는 아보카도는 대부분 남미 지역에서 생산됩니다. 특히 칠레의 페트로카 지방은 지방 전체가 아보카도 농장으로 뒤덮여 있죠. 이 지역의 농장 주인들은 높은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불법으로 용수 파이프를 설치하고 우물을 파기도 합니다. 결국 지역 주민들이 써야 할 지하수도 고갈되었고 트럭으로 물을 배달받아 써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아보카도의 인기가 높아지는 만큼 재배 지역도 늘어납니다. 그리고 그만큼 아보카도 산지의 환경도 파괴되어 가죠. 우리의 건강을 위한 슈퍼푸드지만 지구의 건강에는 불량식품과도 같은 아보카도, 더 현명하게 소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네, 이게 지금 우리 수업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아보카도를 계속 이렇게 먹고 싶을 때가 있을 텐데, 그러면은 앞으로 아보카도를 먹지 말라는 거냐, 이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이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일단 우리가 아보카도나 햄버거처럼 사고 싶은 것도 같이 사면서 지구의 환경을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계속 우리가 사지 말라고 할 수는 없는 게 현실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고 싶은 것도 사면서 지구의 환경을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기 위해서 우리 교과서 140쪽에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적어보길 바랄게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배운 목표는요, 한번 같이 적어볼까요? 지구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자신만의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 네, 다시 한번 지구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자신만의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 그 선생님이 이제 다양한 사례와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교과서를 따라가면서 우리의 배움 목표를 달성을 해보자고요. 자, 그래서 우리 교과서 139쪽에서 144쪽, 그래서 환경에 대한 가치관과 그리고 소비 생활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교과서 140쪽을 펴볼까요? 그래서 우리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방법을 알아보기 전에 지속가능한 발전의 의미부터 알고 가야겠죠? 그래서 지속가능한 발전 한번 밑줄을 쳐봅시다. 그래서 교과서 140쪽에 13번째 줄에 밑줄을 한번 쳐보세요. 그래서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다음 세대가 필요로 하는 삶의 여건을 해치지 않으면서 지금 세대가 필요한 것을 충족하는 개발.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다음 세대와 지금 세대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른들, 선생님을 포함한 어른들이 우리들이 원하는 것을 충족하면서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같이 살아가기 위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한다는 게 이 개념의 핵심인데, 이 지속 가능한 발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뤄낼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을 제시한 소녀가 있어요. 저번에 작년에 선생님의 수업을 들었다면 기억할 텐데, 혹시 이 소녀의 이름 기억나나요? 네, 이 소녀의 이름은 말랄라라는 소녀였어요. 그래서 아동의 교육 권리와 소녀들의 그리고 소년들의 권리 보호를 주장했던 말랄라가 우리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법을 제시해 준다고 하는데 한번 같이 알아볼까요? Hello, my name is Malala and I'm from Pakistan. We have a very urgent mission to complete by 2030 and you can help us. Together, we must fight inequality, end extreme poverty and respect our planet. I'm determined to do this. Are you? Excuse me? Hello? Have you got a minute? Well, this is important. We need your help. Imagine you're traveling in space. You're looking for intelligent life. You've been traveling for a while because space is very spacious. You've already spotted millions of planets with no life at all, lots of acid, lava, that sort of thing. But nowhere you'd go for your holidays. And then you see it. Earth. A tiny island in space. A little speck of water, rock and soil with a thin veil of air that we can breathe. There might be life out there in space, but here on Earth, it's everywhere. On the land, in the water, in the air. Plants, insects, birds, fish and every type of living creature. Some beautiful, some frankly a bit weird. And people, billions of people like you and me. You know, beautiful, reasonably intelligent life. Well, I'm just saying. In most ways, we're just like the rest of life on Earth. We start from tiny seeds, and with the right conditions, we grow and mature. To do that, we all need the same basic things. No, not mobile phones, trainers and Facebook, but fresh water, clean air, and healthy food. Without those, we don't last long, no matter how smart our phones are. The good news is that Earth has enough for all of us. The bad news is we've got some serious problems in our way. The first is climate change.
The way we're living on Earth now is damaging the very things we need to live. The fuels we burn are choking the atmosphere with gases we can't breathe. We're running out of clean drinking water, but some of us waste it on things that we don't need. And all of this is changing the weather, and that's not even the half of it. The second problem is inequality. Some people on Earth have far more than they need, and most people don't have nearly enough. Many live in terrible poverty. It's just not right. Millions of people are unable to get medicines or healthcare that could stop them from getting sick, or cure them if they do. In some places, children complain about having to go to school. In others, millions of children can't go to school at all. Is that fair? The thing is, we're causing these problems. So we can fix them too, if we all work together and get creative. Let me explain. If you think about it, all living things have superpowers. Birds can fly. We can't. Dogs can smell things we can't, which is not always a bad thing. Plants absorb gas that we can't breathe and turn it into air that we can. But human beings have a power that other creatures don't. We are the most creative creatures ever. Our heads are full of ideas and we're great at making things too. And with that power, we've already changed the world over and over and solved thousands of problems. So now we can do it again. The good news is, we have a plan that can only succeed with your help. There is one organisation in the world that represents the people of 193 countries, and it's entirely dedicated to keeping us peaceful and working together. You may have heard of it, the United Nations. They have just announced the Global Goal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These are 17 goals to protect the planet against climate change and make the world safer, fairer and more just for everyone. We have to achieve these goals by 2030. The great thing about a plan is that we can check how we're doing as we go along, give ourselves a pat on the back if we do well, and try harder if not. 2030 isn't so far away, so we need to start right now. There's a lot we can do if we work together and get really creative. We can start by making these goals famous. So find out what they are and tell everyone, and ask everyone to tell everyone else. Then, and this is the exciting bit, see if there's something practical you can do to actually help. If we don't waste food, water or electricity, that would help protect the planet. If we all stick up for people who aren't being treated fairly and respect each other's human rights, that would make a big difference too. There are 17 goals altogether, so lots of different ways in which you can help. We also need some new ideas and new ways of doing things. What if being a girl or a boy made no difference to how safe you feel, the friends you have, or the places you could go? What if we found new ways to make water clean and drinkable? What if we could recycle all of our waste? What else do you think we could do? We all live on Earth, and we depend on the Earth to live. We have so many different cultures, but we only have one planet. If we take care of it and each other and share what we produce fairly and sustainably, everything we need is right here. Someday we may find intelligent life on other planets. In the meantime, let's see how intelligent we can make it down here for all of us. At home, on Earth. I'm just saying. 네, 여러분, 이제 말랄라가 소개했듯이 이제 환경 문제에서 우리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목표 하나만 해결해도 참 여러 분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여러분과 함께, 그리고 여러분의 다음 세대도 함께 지속 가능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발전을 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자, 이렇게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한번 정리된 사진으로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이 약간 초록색으로 색칠한 부분이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환경 문제와 관련된 우리가 이루어야 할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들 중에 하나인데, 이게 단순히 환경 문제라고 해서 1번과 2번, 3번, 4번, 5번 등 다양한 목표를 이루는데 이게 방해가 되는 건 아니죠. 당연히 환경 문제를 해결하면은 당연히 다른 목표도 해결할 수 있는 게 우리 지속 가능한 발전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선생님이 우리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방법을 제시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것의
그 자세한 내용을 조금 더 알아보기 위해서 딱 하나만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려고 해요. 자, 어떤 목표를 우리가 조금 더 알아봐야 될까요? 자, 힌트를 드리면은 교과서 141쪽에 나와 있는데 바로 이제 이 12번에 지속 가능한 소비와 관련된 우리의 실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흔히들 소비라고 하면은 교과서 141쪽의 세 번째 줄에 따르면은 합리적 소비를 하는 게 사실입니다. 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가격이나 품질 면에서 이제 가장 큰 만족도를 얻는 소비를 바로 합리적 소비라고 하는데 이 합리적 소비는 이렇게 돈을 제일 중요시하고 그리고 더 많이 가질수록 중요시하는 물질 중심주의나 그리고 오직 자신의 편리함만 추구하는 편의주의 그리고 소비하고 물건을 만드는 과정에서 동물이나 식물의 권리를 무시하는 인간이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종차별주의라는 그 소비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우리의 인류와 자연을 함께 지속 가능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런 합리적 소비보다는 바로 교과서 142쪽의 첫 번째 줄에 나와 있는 윤리적 소비의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우리의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서 기억해야 할 내용 중에 일단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윤리적 소비 한번 밑줄을 쳐봅시다. 그래서 142쪽의 첫 번째 줄에 인류의 행복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삶을 추구하는 것. 근데 여기서 추구하는 이 사이에 추구하는 소비를 하는 것이 조금 더 추가되면 뭐 더 이해하기 쉽겠죠. 그래서 인류의 행복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삶을 추구하는 것. 그래서 윤리적 소비의 예로 뭐 우리가 지난해 그리고 오랫동안 계속 유지하고 있는 불매운동처럼 환경을 파괴하는 또는 그 과정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무시하는 기업이 있을 때 그 기업의 물건을 사지 않는 불매운동을 한다거나 자 이렇게 우리가 플라스틱 컵이 밖에 돌아다니면서 먹기 편하기 때문에 이제 다양한 브랜드에서 플라스틱 컵을 이용했었는데 그 플라스틱을 만드는 과정 그리고 폐기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환경 오염이 되고 있어서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텀블러 사용을 권장하는 운동 그래서 텀블러 이용을 하는 것도 윤리적 소비의 하나라고 할 수 있겠고 자, 그리고 하나만 더 예를 들면은 여기에 공정무역이라는 게 있어요. 공정무역이라는 것은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은 이제 재미있는 지구촌 경제 이야기에 따르면 이제 공정무역이란 생산자의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면서 소비자에게는 질 좋고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을 공급하기 위해 서로 협력을 추구하는 무역. 그러니까 여기 이 아보카도 사례를 처음에 보았죠. 이 아보카도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노동 환경이 편해지기 위해서 이 인부들이 결국에는 불법으로 지하수를 활용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공정무역을 추구함으로써 생산자가 그 생산 과정에서 좀 더 편리하게 생산자 입장에서 편리한 근무 환경을 제공한다면은 생산자, 그리고 소비자, 그리고 환경 모두가 지속 가능할 수 있는 발전을 할 수 있다는 게 바로 공정무역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실천하기 위한 바로 한 가지의 방법으로 윤리적 소비를 선생님이 알아보았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2학년 선생님과 함께 다양한 환경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고 그것에 대한 토론도 해보았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문제는 분명히 인식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를 분명히 알고 있다면은 지금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한 것처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실천해야지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자 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선생님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시간은 또 선생님과 함께 있지만 또 다음 파트에서는 바로 이양민 선생님과 함께 또 할 텐데 선생님과 이양민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번 주에 과제를 해결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함께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해보길 바라면서 선생님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과 함께 다시 만나서 정말 반갑고요. 앞으로 우리가 지금은 함께하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학교에서 조만간 빨리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고생했습니다.